일단 민 팀장님 나오셨으니까. 네네. 괜찮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네. 주말 잘 보내셨고요. 네, 잘 쉬셨습니까? 어떻게 네. 그 재활용 쓰레기는 잘 버리셨나요? 네, 어제 철저하게 분리수거를 완료했습니다. 네. 물론 저희가 항상 여기 공간 민 팀장님을 위해서 준비는 해놓고 있습니다만 네네. 그래도 댁에서 쉬시는 게 낫죠. 일단 5월은 가정의 달이라서 5일날 뭐 할 계획 있으세요? 아니 없습니다. 이거 봐, 이게 문제라니까. 6일날 방송 준비해야 되니까. 진짜 알겠어요. 네. 계속해서 저 청소해놓고 있을게요. 네. 자,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증권사 하면은 일단 뭐 여러저러 이유가 있겠죠. 믿지를 않는 거지. 그 증권사 거래하기도록 하기 위해서 주식 사기하기 위해서 수수료 얻기 위해서 계속 매수 추천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일단 근본적으로 불신을 갖는 분들도 있지만 또 어떤 분들 입장에서는 애널리스트는 또 자신의 이름을 걸고 네. 그 시장의 그 뭐라 그럴까 자신에 대한 어떤 신뢰도 이게 또 자신의 또 몸값이 되기도 하잖아요. 네네네네. 그래서 우리가 너무 터부시하지는 말자. 네, 이게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명예라든가 브랜드 어떤 욕구 이런저런 것들이 다 물려 있는 거니까. 네. 네. 저도 뭐 주말에 이제 쓰레기 하나 그거 달랑 제가 분리수거 하지만 그거밖에 못 하는 이유가 평소에 평일날 제가 이제 못 봤던 애널리스트 분들의 이제 그 보고서들을 이제 좀 주말에 봐야 되니까 그 이제 보고 그걸 이제 참고하고 안 하고는 이제 본인 이제 판단이지만 제가 이제 여러 산업을 이렇게 얕게는 알지만 한 분야만 깊게 파는 애널리스트 분들보다는 제가 그 산업에 대해서는 좀 지식이 얕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저는 이제 그런 산업 공부 차원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8.15 가족분들도 뭐 그런 식으로 좀 활용을 하시는 게 애널리스트 보고서들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하여튼 이렇게 좀 이렇게 서로 다른 보고서들 이렇게 좀 비교해가면서 네네네네. 중간자적 입장에서 관찰자의 입장에서 정확하게 한번 좀 팩트를 보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 글로벌 뉴스 한번 볼까요? 네, 지난주 금요일이죠. 금요일날 이제 미국 증시가 많이 하락했다라는 것은 아마 앞에 출연하신 분들이 대부분 이야기를 하셨을 것 같은데, 일단 저는 이제 금요일날 주요 뉴스들 위주로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이라든지 미국 또 나스닥 뭐 이런 움직임들 차트를 가지고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이제 핵심 뉴스는 3월달 이제 PC 물가 관련된 이제 뭐 가격 지수 발표된 게 있는데 이게 이제 40년 내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뭐 관련해서는 최근에 계속 뭐 이슈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저는 시장이 하락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별로. 그리고 뭐 러시아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이자라든지 원금 지급 디폴트에서 좀 탈피했다. 달러 표시 국채에 대해서. 이건 뭐 상당히 긍정적인 뉴스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이것도 뭐 나쁜 내용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제금융시장의 주요 이제 체크포인트 보고 제가 하나씩 차트로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금요일날 대표님하고 방송할 때 아마존 시간에 주가 하락하고 있는 거 보여드렸었잖아요. 뭐 대형 IT 기업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아마존이라고 할 수 있죠. 부진한 실적, 그 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40년 내 최고치의 뭐 PC 물가 뭐 이런 영향으로 주가가 뭐 한 4% 가까이 빠졌다. 그리고 달러는 약세를 보이고 10년물 금리는 한 좀 올랐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 환율, 금리, 그 다음에 여기에서 저는 이제 원자재까지 우리 가족 여러분들한테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데 하나씩 이제 차트를 가지고 그러면 같이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하기 전에, CDS 프리미엄이라든지 위험지표 이런 것들을 보면 뭐 큰 움직임은 없어요. 없는데, 요 빅스만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니까. 11%. 네, 11% 정도 상승했다 정도 요거 하나만 짚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중국 위안화의 움직임인데, 중국 위안화 이제 한 달 동안의 그림을 제가 그려온 거예요. 여기 4월 초고요. 여기가 이제 4월 말입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중국 위안화가 한 20일 정도부터 해서 가파르게 이렇게 달러 대비해서 약세를 진행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4월 달에는 위안화가 약했고요. 특히 최근 2주 동안 대부분의 약세가 진행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다행히 위안화가 6.7을 뭐 뚫으려고 가다가
살짝 지금 내려와서 또 안정을 찾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날 중국이 또 약간 반등을 또 연속으로 주기도 줬었죠. 그래서 4월 달에는 위안화 약세였고 최근 2주 동안 위안화 약세가 빠르게 진행됐는데 이게 이제 5월 달에도 추가로 진행될지 그 부분은 이제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중국의 5년 CDS 프리미엄 그 중국의 신용 부도 수합은 여전히 한 70에서 80 사이에서 떨어지지 않고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환율이 저렇게 저런 모습 보이니까 이건 CDS는 똑같이 움직일 것 같아요. 네네네. 당분간은 요건 뭐 아직까지는 고공행진하고 있는데 이게 좀 뚝뚝 떨어져 줘야지만 중국에서 그렇죠. 리스크도 좀 많이 완화되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렇지만 우리 중국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또 우리나라 장중에 중국 시장이 10시 반부터 영향을 미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3일 연속으로 양봉을 만들면서 바닥에서 그래도 이렇게 V자로 돌려 세우는 모습이 나왔고요. 특히 고무적인 부분은 최근에 음봉의 길이 중에서 가장 긴 음봉이 여기 보이시죠? 요거. 네. 요거를 지금 3거래일 만에 양봉으로 다시 좀 회복을 하는 그런 모습이 그나마 기술적으로 단기 에너지로 놓고 봤을 때는 나쁘지 않은 그림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일단 여기 고점과 고점을 연결하는 이 하락 추세대로 이렇게 쭉 연결해 보면 아직까지 완벽하게 하락 추세대에서 돌파했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단기적으로 요 길었던 음봉, 큰 폭의 음봉을 회복했다는 측면에서 당연히 3천 아래에서는 저가 매수세가 좀 들어오구나라는 거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단기로는 3일 연속 양봉이 만들어지면서 반등에 성공을 했지만 어쨌든 중기적으로는 여전히 지난주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이렇게 음봉이 길어지는 모습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완벽하게 추세 반전의 흐름으로 복귀했다라고는 보기 어렵고요. 이번 한 주도 중국 상해 움직임 또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 지난주 금요일 날은 또 중국에 있는 여러 이제 빅테크 주들한테 많이 좀 압박을 해왔었잖아요. 중국 정부가. 그렇죠. 네, 그 부분을 좀 완화해 줄 수 있다라는 그런 소식도 좀.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이 그런 언급을 했다 그래가지고 네네네. 또 갑자기 분위기가 좋아졌죠. 맞아요. 빅테크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도 그런 부분들이 또 후속으로 좀 계속 분위기가 훈풍이 이어질지 중국은 한번 계속 체크를 해보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원자재 시장의 대표적인 상품이 이제 유가 쪽인데 여기가 4월 초고요. 여기가 4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월 초기 때문에 지난 한 달 동안의 움직임을 그려왔는데 월 초 여기서 출발했고 월 말에 여기서 끝났기 때문에 뭐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진 않았지만 어쨌든 조금 올라서 끝났습니다. 유가는 그죠? 소폭 강세로 끝났고 지난주 금요일에 이 107달러를 넘어섰다가 다시 내려오는 이 부분은 좀 부딪히는 것 같아요. 지정학적 리스크로 공급이 좀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그래서 주가 좀 올랐다가 에이 뭐야 중국의 코로나19가 여전히 좀 수요가 둔화시킬 수 있어. 이것 때문에 부딪히는 그런 모습으로 지난주 금요일 날에는 좀 마무리가 되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10년물 국채 금리. 이게 지금 네. 문제죠. 그렇죠. 이게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보시면 조금 내려오는 듯 하다가 다시 2.9%를 돌파해서 지금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3년 내 최고치가 2.98입니다. 그래서 2.9이기 때문에 사실 이거 뭐 뚫으려면 순식간에 3년 내 최고치를 뚫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글쎄요. 요거 때문에 지난주 금요일 날 뭐 나스닥을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했다?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왜냐하면 이미 2.92 정도 수준을 갔다 왔었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그래서 요거는 뭐 치명적인 이슈는 아니었다라는 생각인데 어쨌든 다시 2.9%로 올라왔기 때문에 이번 주에 또 미국 또 금리 흐름도 한번 우리가 계속 봐야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통화 쪽입니다. 안전자산인 이 달러 인덱스가 계속 지금 보시면 4월 초, 4월 말 기준으로 보면 4월 말 들어와서 강하게 이렇게 달러가 강세 흐름을 보였고 우리나라에 대해서 외국인들도 공격적인 매도가 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최근 한 10년 만에 최고의 월간 상승률을 기록을 했다고 해요, 달러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103달러를 동파하고 금요일에는 약간 쉬어가는 그림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안전자산 쪽으로 그렇게 자금이 들어간 것도 아닌데 미증시가 폭락을 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지금부터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 어쨌든 우리나라는 지난주 금요일 환율이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1270원 뚫었다가
1250원대로 이렇게 떨어지면서 외국인들 뭐 매도는 크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처럼 우리나라가 오늘 좀 잘 선방해 주기를 오늘 하루 좀 기대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워낙 뭐 미국인 너무 많이 하루에 큰 폭으로 떨어져서 그리고 심리적이 네. 3%대도 물론 놀랍지만 네네. 4%대 그러니까요. 이게 아마 심리적으로 큰 충격을 줬을 거예요. 네, 지난번에 우리가 잠깐 이야기했지만 옛날에는 한 1% 정도만 빠져도 항상 그 다음날 새벽 헤드라인에 미국 큰 폭 상승, 큰 폭 하락 이렇게 하는데 요즘은 변동성이 워낙 이렇게 크기 때문에 1, 2% 움직이는 것은 사실 뭐 별거 아닌 것 같고 근데 4% 정도면 조금 느낌이 그렇죠.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 여러분들 출발하기 전에 안전벨트를 단단하게 오늘 착용을 하시고 오늘 증시 아마 출발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의 이제 위험 지표인 하이힐드 스프레드는 다시 소폭 강세를 보이면서 올라가는 그림이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이었나요? 조금 떨어지는 그런 그림이었는데 다시 전고점을 돌파해서 지금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조금 우리가 경계심은 여전히 가지셔야 되는 그런 분위기 정도 체크를 하셔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빠진 원인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빠진 원인이 안토니오 구테우스 덕분이에요? 예. 아니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네. 뭐 아마존의 실적 부진이라든지 뭐 이슈가 있겠지만 제가 최근에 이제 글로벌 증시에 대해서 조금 불안하게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는 저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우크라이나 상황. 네네 다시 좀 커지고 있다라는 무기 관련해서 지원을 하면서 그런 움직임에 대해서 좀 걱정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드렸는데 하필이면 지난 주말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그 유엔 사무총장의 이제 안토니우 구테후스라는 분이 유엔 사무총장입니다. 이분이 이제 첫 번째로 누구를 이제 만났냐면 푸틴을 만났고요. 러시아의 푸틴을 만났습니다. 푸틴 만나서 뭐 여러 가지 대화를 좀 나눴겠죠. 야, 이러지 말고 그만하자.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우크라이나 쪽으로 이제 이동을 하셨는데 우크라이나 쪽 갔는데 거기에 푸틴이 이제 미사일 공격을 가한 거죠. 예, 유엔 사무총장이 있는 곳에다가 그 부근에다가 미사일 공격을 가하다 보니까 지금 뭐 서방 국가들이라든지 미국 뭐 이런 쪽에서는 푸틴이 유엔에다가 이거는 모욕적인, 상당히 이거는 공격적인 행동을 한 거다. 왜냐하면 사망자도 발생했고, 물론 유엔 사무총장께서 만약에 돌아가셨다면 이건 엄청난 그렇죠. 이슈가 됐을 텐데, 뭐 그 취재를 하는 이제 취재원 중에 한 분이 뭐 돌아가셨다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기자분들이. 그래서 지금 이거는 상당히 도발적인 행동, 이거는 그냥 넘어갈 수 없다라는 분위기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서, 그렇죠. 요게 저는 이제 아마존이나 그다음에 물가 여러 가지 이슈로 미국 증시가 불안했는데 요게 하나 더 저는 확 찬물을 좀 끼얹은 게 아닌가. 지정학적 리스크가 훨씬 더 부각이 또다시 된 거죠. 예, 그리고 곧 이어서 미국에서는 무기 대여법이라는 것을 입법 통과를 시켜버렸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무기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방어적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들만 살살살 이렇게 좀 도와주다가 이제는 이제 좀 살상할 수 있는 공격적인 무기도 언제든지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을 지난 주말에 입법 완료로 통과를 시키면서 야 이거 뭐 미국이 전면전에 나서지 않겠지만 대리전을 통해서 하긴 하겠지만 길어지고 심각해질 수 있겠다라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저는 좀 지난 주 금요일 날 미국 증시에 임팩트 있게 반영이 된 게 아닌가라는 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막 자꾸 서로 말려줘야 되는데 네. 이게 자꾸 부추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버티거나 그런 더 것 같아요. 길게 네네. 싸울 수 있게 네네. 무기 자꾸 주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치적으로 미국의 이해관계도 걸려 있겠지만 어쨌건 이게 사실 우크라이나 문제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뭐니 이게 더 심해지는 거니까 지금의 이런 어려운 상황은 더 연장될 수밖에 없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푸틴도 갈수록 강해질 거 아니야. 뭐 핵무기도 얘기 나오고 전면전 얘기가 나오고. 일국의 대통령을 뭐 표현이 좀 그렇지만 기사는 되게 지금 약간 이상한 정신병자. 예. 또라이 뭐 약간 예, 그렇게 지금 표현할 정신적 정도로 문제가 있는 네. 걸로 뭔가 지금 그렇게 하는데 네, 영상을 하나 공개를 한 게 있는데 핵무기를 했을 때 200초인가? 맞다. 20초는 아닌 것 같고 한 200초 정도면 거의 초토화될 수 있는 그런 영상도 또 핵무기 영상도 공개를 하면서 야 이거 뭐 또라이 아니야? 약간 이런 분위기까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하여튼
이러한 지정학적 리스크. 네. 근데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는 그렇죠. 사실 이슈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이게 2000년도부터 제가 9.11 사태 때부터 투자를 하면서 겪어왔지만 이러한 지정학적 리스크는 어쨌든 장기적으로 영향을 계속 주기보다는 어쨌든 일시적으로 영향을 주고 좀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늘 기회다라는 생각을 해왔었거든요. 지금까지 저는 20년 투자를 하면서. 근데 이 부분은 생각보다는 조금 길어지고 있는데 어쨌든 이 지정학적 리스크로 주가가 빠지는 것은 과거 경험상 어쨌든 기회는 맞았다라는 거 정도는 우리가 알고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현금 아직은 쓰지 말자, 그쵸, 네네. 보유하고 있자 이런 얘기 네네. 했잖아요. 네. 자, 지금 요즘 그래도 좀 공격적이지 않은 그러니까 FOMC 회의를 지켜보고 방향성 오르는지 내리는지 지켜보고 들어가자 네. 안전하게 이런 네. 분도 있고 네. 오늘서부터 FOMC 회의 전까지 그러니까 수요일까지 월, 화, 수 네. 3일 한번 연속 매수 분할 매수 들어가 보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저는 결론적으로. 5일이 어린이날이잖아요. 예. 예. 많은 8.15 가족분들, 시청자분들께서 지금 아마 자녀분들을 이제 이렇게 데리고 이제 뭐 쉬실 텐데 굳이 불안한 마음으로 쉬실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쉬는 5일날, 6일날 이제 새벽에 발표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렇죠. 새벽에는 주가가 혹시나 뭐 이미 아는 내용들 정도만 나오면 이제 불확실성 해소로 인해서 한번 단기적으로 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제 그 가까운 4일, 4일과 한 6일 정도를 저는 일단 분할 매수 타이밍으로 생각을 하고 있지 그 앞쪽으로는 굳이 뭐 아직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수요일 정도, 수요일과 금요일. 수요일과 금요일 정도로 나눠서 하면 그러면 어느 정도 평균 매수 단가를 좀 맞출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월화 정도 좀 더 보면서 이 부분은 전략을 구체적으로 좀 세워드리도록 할 것 같은데 지금 생각으로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한 4일과 6일 정도의 이번에 현금 만들어준 거를 좀 나눠서 사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네. 그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가 주 후반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일단 미국 그러면 업종판을 한번 보면 뭐 완전히 완전히 피바다네요. 네, 이거 피바다입니다. 이게 자꾸 피바다라는 표현을 써서 죄송한데 어쨌든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 증시는 뭐 초토화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1,000조 원이 넘는 시가총액이 있는 이 기업이 하루에 14% 우리나라 예전에 상하한가 폭이 15%였는데 거기에 가깝게 하락하는 게 오늘 우리나라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그거 한번 보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가 이제 공포지수 봤을 때 38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네. 주가가 반등을 주면서 요거 현금 비중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생각하면 밑으로 조금 내려오면 어떨까라는 아쉬움도 좀 제가 표현을 했었는데 지난주 금요일에 저렇게 주가가 폭락하니까 당연히 공포심이 더 커졌겠죠. 다시 27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만약에 추가적으로 조금만 월화 빠져주면 저는 익스트림 피어 쪽으로 좀 갈 것 같거든요. 매수의 기회다. 그러면 저는 한 수요일,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한 수요일 정도가 요 구간 안에 있다면 한번 해볼 만한 기회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일단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나스닥과 S&P는 자, 이 클로즈가 마감이라는 겁니다. 클로즈. 그래서 어려운 단어를 네. 아주 반대말은 쉽게 설명해 주시네요. 오픈이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나스닥과 S&P 500이 마감이 되었대요. 어떻게 새로운 2022년 로우, 새로운 가격 최저점에 마감이 되었다. 이렇게 상당히 안 좋게 끝냈기 때문에 이번 주 월요일 우리나라 증시를 둘러싼 투자분들은 많은 두려움에 가지고 있을 것 같고 일봉 차트로만 놓고 봤을 때도 요 하루 반등을 주는 듯 해서 많은 분들이 안도감을 나타내셨을 텐데 이 양봉을 하루 만에 깨면서 2022년 최저점으로 나스닥이 끝났기 때문에 이 에너지는 오늘 우리나라 증시에 고스란히 좀 반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총알 한 방은 여전히 좀 남겨두자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그 추세를 보는 네. ADX 우리 민재기 팀장님이 네네네. 자주 보시는 네네. 그 지표는 어떻게? 네, 지난주 이제 우리가 목요일 날 증시, 미국 증시가 이제 양봉 하나를 만들어주면서
하락 추세가 매우 강하게 진행되다가 살짝 고개를 숙이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거는 나쁘지 않은 시그널입니다라는 말씀드렸는데 금요일날 폭락을 하면서 다시 지금 내려가다가 약간 이렇게 멈칫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기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이러한 지표보다는 일단 그러면 중기적으로 추세를 보여주는 주봉을 가지고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주봉 MACD 오실레이터랑 나스닥의 주봉 차트를 가지고 왔거든요. 지금 보시면 3주 연속으로 이 음봉의 길이가 길어지는 거 보이시죠? 예, 이 흐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나스닥의 중기 에너지는 좀 안 좋다라는 것을 보시면 될 것 같고, 혹시라도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좀 내가 좀 편안하게 투자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이 주봉 MACD 오실레이터가 이렇게 파란색이 있는 구간, 이 구간은 당연히 에너지가 안 좋은 구간이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구간보다는 좀 빨간색으로 에너지가 아주 활발한, 우리가 아침 그리고 이제 오후 이렇게 에너지가 활발하게 우리가 활동하는 그런 구간에서 여러분들께서 투자를 하시면 트레이딩에서 수익 낼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나는 아예 좀 편안하게 하고 싶다, 고수가 아니다라면 요 MACD 오실레이터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구간에서 에너지가 좀 좋을 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처럼 이렇게 파란색이 완만한, 그리고 지금처럼 확대가 되는 구간에서는 철저하게 좀 경계심을 가지시고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3주 연속으로 이렇게 악화가 되고 있다라는 거 중기 추세는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좋은 얘기는 아니지만 네네. 이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그동안 현금 안 쓰고 버텼던 분들, 그런 분들에게는 또 기회가 오는 거기도 하니까. 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생각을 이제 그 지난주 금요일 날 장중에 이렇게 글로 하나 쓴 게 있어서 이걸 가지고 왔는데, 금요일 날 우리 증시가 생각보다 잘 버텼거든요. 네. 잘 버텼는데 이 삼성전자를 외국인들이 아주 오래간만에 금요일 날 매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유일하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만 거의 샀고 나머지는 팔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금요일 날. 그래서 다른 종목들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순매도고 삼성전자만 순매수했기 때문에 시장이 좀 잘 버티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 드렸는데, 이거 보고 혹시라도 또 가지고 있는 총알을 다 또 소진하실까봐 나스닥 선물이 마이너스 1%로 장중에 금요일 날 계속 하락하고 있었거든요. 자, 그러면 금요일 날 나스닥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으니 우리나라는 매주 월요일이 증시가 무거웠는데 더욱더 무거울 수 있다. 그래서 차라리 상승 시에 공격적인 추격 매수는 자제를 하고, 현금 비중이 아예 하나도 없는 분들은 일부 현금 비중을 만들어 놓고 좀 가벼운 마음으로 주말을 맞자라는 게 제가 이제 금요일 날 이제 코멘트를 드린 부분인데, 자, 이제 그 부분을 가지고 지난주에 그러면 삼성전자를 제외하고 기관 외국인들이 이제 업종으로는 어떤 업종을 샀는지를 한번 이제 좀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를 제외하면 사실 강하게 산 업종은 그렇게 없었습니다. 아니, 삼성전자가 4% 올랐는데 주가 지수가 코스피가 1% 정도 올랐다는 얘기는 다른 거 많이 팔았다는 얘기거든요.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거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제외하면 뭐 대부분 다 팔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특징적인 뭐 그런 종목들, 그다음에 기관 외국인들이 동시에 매수하고 있는 업종은 뭐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뭐 생명과학, 그다음에 핸드셋은 이제 스마트폰 쪽이라고 볼 수 있죠. 여기가 이제 동시에 순매수하는 대표적인 업종이었고, 그다음에 에너지 업종에 대해서 동시에 매도하고 전자제품도 매도하는 이런 모습이 좀 특징적이었는데, 자, 기관들이 매수한 1위 업종이 건강관리 장비 서비스라는 업종입니다. 바로 여기가 뭐냐 하면 임플란트 관련된, 그 다음에 미용 의료기기 관련된 이러한 이제 의료기기 관련주들에 대해서 기관과 외국인들이 사면 업종으로서는 건강관리 장비 요 업종으로 잡히거든요.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날 여기가 많이 좀 기관들이 좀 베팅이 들어왔다. 요거는 제가 뒤에 자세한 또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5등을 보시면 반도체 딱 보이죠, 그죠? 여기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사면서 반도체 업종이 오래간만에 기관 매수 강도 상위로 들어왔다 정도로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 삼성전자 산 게 그 정말 매수냐 아니면 쇼커버링 들어온 거냐, 공매도에 대한 그걸 확인할 수 있겠냐, 이런 질문이 하나 올라왔는데, 근데 이건 우리 뭐 지금 하루 지났으니까 그 신용 물량이 더 늘어났는지 공매도 물량이 줄었는지 보면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네. 네. 뭐 삼성전자 이런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지난 주말에 그 반도체 담당하는 이제 엔얼픈하고 이제 통화를, IT 섹터 담당하시는 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다른 IT 섹터들은 주가가 솔찬게 최근에 좀 올라왔거든요. 뭐 PCB도 그렇고 뭐 LG 이노텍도 그렇고, 그죠? 그런 정도도 다 올라왔는데,
반도체 쪽만 상대적으로 지금 주가가 좀 안 올라와서 좀 빈집이고 밸류에이션 뭐 갭도 좀 벌어져 있고 이런 부분들로 쪽으로 아마 좀 아이디어가 좀 투자 아이디어가 좀 들어오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뭐 쇼커버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2분기 좀 이제 반도체 이 쇼티지 상황도 어느 정도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도 좀 들어온 것 같고 환율도 큰 폭으로 좀 떨어지는 그림이었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아마 반영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삼성전자가 지난주 금요일 날에 그 힘을 우리 오늘도 이어갈 수 있을지 그 부분을 하루를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 부분은. 자, 그래서 이제 업종별로 우리가 이제 흐름을 제가 이렇게 다 체크를 해드렸는데 이 업종 내에서 그러면 어떤 종목을 샀는지를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색깔별로 공통된 업종은 다 이렇게 한 땀 한 땀 색깔을 한번 칠해봤습니다. 근데 뭐 종목이 워낙 많아서 여러분들 좀 보기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의료 장비 쪽은 역시 의료기기 쪽 오스템 임플란트가 시총의 1.7%를 샀고요. 같은 파란색 JVM 이 종목도 뭐 의료기기, 의료 장비 쪽으로 들어가죠. 이 두 종목이 강하게 좀 포착이 되는 그런 모습이고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화학, 운송, 뭐 반도체 이렇게 나오는데 이 짙은 색이 다 화학 업종입니다. OCI, 코스모 신소재, 그 다음에 코스모 화학, 에코프로, ENF 테크놀로지, 화학 관련주들도 이렇게 좀 잡히는 모습이고 반도체는 PSK라든지 BCNC, 그 다음에 동지세미캠, 테크윈 이런 종목들이 대표적으로 또 반도체 쪽에선 잡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 종목들이 지난주 금요일 날 좀 수급이 들어와서 선방을 좀 해주는 종목들이었기 때문에 오늘도 그나마 시장 대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조금 버텨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하여튼 예 지금 뭐 근데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시장 자체를 지금 무섭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쵸. 이 종목에 대해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지만 네네. 근데 사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만약 산다 해도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어느 정도의 변동성을 가지게 될지 한번 이런 걸 통해서 또 예측해 볼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여기에 들어와 있다면 오늘 또 아침에 시가 낮게 출발했다고 또 급하게 매도하거나 그러기보다는 기관들이 이렇게 시장 안 좋을 때 사고 있는 종목들은 또 빠질 때 좀 방어를 좀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걔네들도 기관 투자가도 이제 수익률을 이제 어느 정도 방어를 해줘야 또 펀드 평가를 이제 좋게 받을 거니까 들어오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조금 추가적으로 더 주식을 사면서 방어해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최근에 사고 있는 리스트들은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는 좀 알고 계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